며칠 전에 당근하러 나갔던 사람이 대낮에 납치당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제주도로 오자 분기를 들고 찾아와 납치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임 돈이 무려 1억 7천만 원이었다 하더라고요.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댓글로 참교육 당했다, 당연하다,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댓글을 남겼는데요. 돈 떼인 사람 입장에서는 돈도 안 갚는 사람이 명품 시계를 당근에 올렸다는 게 정말 분통이 터졌겠지만 결국 가해자는 폭처법 위반에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은 결국 떼인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결국 가명을 위해서 큰 돈을 또 지출하는 아주 최악의 결과로 끝납니다. 과연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떼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비교적 훨씬 평화롭고 간단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떼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기한이 훌쩍 지나고도 여전히 못 받은 분들은 아마 찾아보면 저희 주변에 꽤나 있을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래서 안 빌리고 안 빌려주자 주의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내용 증명 등을 발송하고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지급명령 신청과 소액심판 청구입니다. 혼자서도 잘 준비한다면 이 정도는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말 그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 심사 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장이 발송됩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반대로 난 이 돈을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면 지급명령이 민사소송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이랑 다른 경우로 소액심판 청구는 뭐냐면요.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받아야 할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한 번의 재판으로 민사소송보다는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급명령 신청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1심으로 끝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2심부터는 일반 민사소송처럼 진행된다는 단점은 존재하고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그닥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 그럼 받아야 할 돈은 500만 원쯤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A는 지급명령 신청이랑 소액심판 청구 중 어떤 것을 활용하는 게 좀 좋을까요? 지급명령 신청은 겉으로만 봤을 때 되게 쉬워 보이고 간단할 것 같지만 신청하기 전에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죠. 만약 내가 상대방 핸드폰 번호 정도, 인스타 같은 SNS, 아이디 정도만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보다는 소액심판 청구를 활용하는 게 좋고 간혹 채무자가 금액에 대해 인정을 못한다며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의제기가 걸리면 소요시간 등 여러모로 복잡해지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액심판 청구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채무 금액이 3천만 원은 넘지만 소액심판 청구를 활용하기 위해서 금액을 나누어 진행해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청구가 각하될 수 있는 사유가 해당되므로 혹시나 내 상황에서 떼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소액심판 청구로 이행 공고가 나왔는데도 여전히 돈을 안 갚는 나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발만 동동 구르게 있는 게 아니라 다 방법이 있죠. 뭐죠, 신 변호사님? 이럴 때는 채무자에게 강제 집행을 통해서 참교육을 해줄 수 있어요. 돈을 빌린 채무자는 당연히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계속 지키지 않는다면 국가의 권력을 활용해서 강제로 그 의무를 지키도록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강제 집행이고요. 흔히 말하는 압류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집에 TV랑 가구 같은 동산에 빨간 딱지 붙고 그건데요.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하냐 싶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것을 자력구제라고 하는데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나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며 떼인 돈을 돌려받겠다고 무리하게 대응했다가는 영상 초반부에 언급했던 당근 납치 사건처럼 형사처벌 엔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한을 더 떠서 강제 집행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법원에 신청했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거나
소액심판 청구에서 이행 권고를 받았다면 채권자는 집행 권한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데요. 집행 권한은 쉽게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하고 표시하고 돈을 받는 권리죠. 급여 청구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문서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집행 권한은 어디까지나 청구권이 실행될 수 있는지 존재와 그 범위가 딱 명시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집행기관에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점만 딱 집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강제 집행의 순서는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 경매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해서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요. 강제 집행을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시죠?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 재산권이 있을 때는 법원에, 아니면 뭐 냉장고나 그런 유체 동산인 경우에는 지방 법원이 임명한 집행관에게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거든요. 이번 영상의 최종 목표는 떼인 돈을 돌려받기 위한 강제 집행이잖아요. 이 떼인 돈은 법률 용어로 금전 채권이라 하고요.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유체동사, 채권, 부동산 등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가능하지만 채무자도 그래도 사람인지라 최소한의 보호는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최저생활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생활하는 데 필요한 옷, 가구, 주방기구, 그리고 2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전문직이나 기술자가 작업상 필요한 물건 등은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법대로 하더라도 당장은 돈을 못 벌려고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채무자 앞으로 재산이 아예 없거나 채무자가 상환할 능력과 의지가 없으면 가져올 수 있는 게 아예 없으면 사실 강제 집행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는 진행해서 판결문은 받아두면 좋은데요. 판결이 났음에도 여전히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법정 이자라는 이자가 좀 붙게 됩니다. 이게 연 12%고요. 계속 쌓이기 때문에 간혹 이자가 원금을 앞질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강제집행 면탈죄라는 죄목에 해당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시킬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등재되면 사실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게 될 만큼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와 상담을 하면서 형사 고소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의뢰인분들도 있는데요. 냉정하게 팩트를 말씀드리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망이 있는 경우 사기죄 또는 강제집행 면탈죄 등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하지만 단순히 돈을 안 갚아준다는 채무 불이행의 경우 고지고대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문제지 바로 형사 고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실컷 빌려줬더니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형사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무작정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엮고서 당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죠? 민사도 마찬가지지만 형사고소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아서 현명하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 내용처럼 민사로도 형사로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참고로 집행권한이라는 판결문을 받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싶으면 가압류, 가처분 제도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채무불이행 그리고 강제집행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지금까지 로맨지의 신혁범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